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예, 네. 저번에 X7을 예. 팔고 네. 이번에 사도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 도움이 될 만한 많이 정보 주셨고 예. 오늘 실제로 이 차 이제 승차감과 가속 그리고 실제 이런 옵션들이 실생활에 사용했을 때 또 네.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차를 타셨을 때 연료 게이지 예. 유심하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신지. 왜냐면은 제가 X7 타기 전에 바로 직전 차량이 F90 M5 네. 차량이었는데 그 차량 제가 지금 봤는데 여기 기름으로만 주행거리가 386km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료는 풀로 차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제가 전에 M5 탈 때 정말 일주일에 2번씩 기름을 넣었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말에 아이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 오면은 기름이 다는 게 뚝뚝 이게 너무 보입니다. 왜냐면 아마 애기 아빠분들 주말에 어디 놀러 가보면 아시겠지만 차가 엄청 막힙니다.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지 않죠. 2박 3일 1박 2일 갔다 오면은 중간중간에 주유하려고 맨날 저기 고급류 찾고 이랬던 게 되게 좀 저는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혼자 있을 때는 그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내 차 기름 떨어지는 것도 뭐 상관이 없고 그런데 아기가 생기니까 고급류 찾으려고 주유소 막 찾아다니는 게 제일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X7 바꿨을 때 좀 편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또 8기통 엔진 들어가 있는 차량에 탔는데 기름이 분명 풀인데 386km 갈 수 있다고 혹시 기자님 이거 엄청 밟으셨나요? 지금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8기통은 그런 맛에 타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정말 PHEV가 아니었으면 더더욱 정말 잔인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엔진 이야기를 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신형 M5라던가 보통 들어가 있는 8기통 차량들이 S63 코드네임 S63 엔진입니다. M 엔진이기 때문에 앞쪽에 S가 붙죠. 네, S5, S58, 그다음에 또는 S63. 그런데 지금 이 XM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S68입니다. S68. 어떻게 바뀌었냐? S63 8기통 엔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던가 또는 PHEV가 들어가면은 S68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풀체인지 M5. 제가 알기로는 이제 F80, F90에서 이제 G90으로 될 것 같거든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코드네임이 아직 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풀체인지 신형 M5에도 이 S68 엔진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 능력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약간 번외적으로 이제 궁금한데 예. 이런 XM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네. 가속일까요? 옵션일까요? 아니면 소재 고급감일까요? 세 가지 다 볼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네. 2억 2천, 2억 3천이라는 금액이면은 네. 다들 아시다시피 아주 고급스럽고 편안한 차량이 있죠. 네. 레인지로버, 롱바디를 사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사실 물론 좀 더 높은 벤틀리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뭐 벤츠에서도 아주 좋은 뭐 GLS 580도 있고 물론 이제 X7에는 M50i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제가 X7 유저이긴 하지만 뭐 아주 고급스러운 차량은 아니에요. 근데 BMW에서 이렇게 고급스럽고 주행 성능까지 높인 차량이라고 한다면 게다가 2억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면 저는 그 모든 것 다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억이라는 돈이 사실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은 주행 성능이라던가 옵션이라던가 고급감까지 모두 다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XM에 좀 기대하는 바가 크다. 예,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XM을 이제 고급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운전석 이런 예. 부분 어떠신지? 이게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사실은 BMW의 장점이 항상 인터페이스라던가 UI라던가 아니면 이런 레이아웃이 친숙하고 익숙해서 굉장히 빠르다. 지금 이 차량에 제가 올라탄 지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제가 바로 마치 제 차량인 것처럼 바로바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장점만 있냐? 제가 차량을 2억을 주고 바꿨는데 전에 차량이랑 별 다른 게 없네? 라는 거는 어쩌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가죽 질감, 이쪽에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지금 너무 이쁩니다. 이런 가죽 질감 너무 좋고, 무광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리얼 카본입니다. 다만 이제 유광은 아니고 무광으로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모두 다 BMW 이 시스템이라던가, 잠시만요. 지금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네요.
네, 불이 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쪽에 아마 불이 들어올 거예요, 라이트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메릴로 가죽부터 전부 다 소재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알칸타라 다 되어 있고요. 하지만 이게 익숙합니다. 저 전에 탔던 M5도 거의 비슷한 구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타고 있는 X7도 비슷한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트마저도, 시트 제가 M5가 이 컬러였어요. 이 컬러였고 이 시트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솔직히 나 예전에 탔던 그 차량이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지금 순수 전기 모드로 달리고 있어요. 순수 전기 모드가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가장 놀랐던 점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생제동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은 못했거든요. 제가 바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 없이 지금 악셀링을 하다가 놨을 때는 그런 그냥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느낌만 나고 이 모터가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고 있다는 느낌은 크게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은 예상보다는 좋아요. 예, 왜냐면 저는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단단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괜찮고요. 다만 제가 아직 뒷좌석에 못 타봤는데 좀 지금 튀는 느낌은 솔직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댐퍼의 스토크라고 하죠. 네. 이 전반적으로 댐퍼가 움직이는 이 양이 굉장히 짧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거는 뭐 차량 전문가가 아니시더라도 네. 타보시면은 굉장히 상하로 움직임이 좀 적다. 예, 확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야, 이 차량이 좀 달리는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확 납니다. 예, 일반적으로 3시리즈 타시던 분들이 M3를 타거나 5시리즈 타던 분들이 M5 타면은 이 느낌이 나요. 네. 댐퍼 스트로크 굉장히 짧구나.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확 납니다. 아. 예,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조금 놀랬던 게 제가 지금 주행을 하면서 네. 지금 저희 안 밟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전기 모드로 30km, 40km, 5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코너에서 롤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왜냐면은 X5도 그랬고 X7도 그랬고 덩치하고 높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코너를 돌 때 기우뚱 그런데 그 느낌 나쁘진 않아요. 네. 절대 막 벤츠의 차량처럼 막 멀미할 거고 그 정도는 절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우뚱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차량 굉장히 좋습니다. 저 지금 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 자체만 봤을 때는 패밀리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울리는 타겟층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네네. 왜냐면 네. 사실 지금 1열 승차감은 어떠세요? 좀 뭐랄까 살짝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살짝 멀미가 났어요. 살짝. 네네네. 아마 전기 모드만 1열은.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조금 제가 아까 좀 밟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뒷좌석에서는 네. 약간 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안 타봤지만.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M2는 네. 그냥 대놓고 좀 단단한 차량이긴 했지만 M3나 M5 같은 경우에는 1년만 타면은 네. 누구를 태워도 심지어 와이프를 태워도 오빠 생각보다 편하다. 친구들을 타면은 야 생각보다 편하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런데 2열에 타면 야 이거 뭐 노면이 그냥 다 읽혀지는구나. 네. 야 유튜브에서 말하던 노면이 엉덩이로 전달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라는 네.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XM 차량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생각보다 어쩔 수 없겠죠. 네. 왜냐면 M 전용 차량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아직 엔진은 개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네. 파워는 충분합니다. 네. 제가 이 모터 마력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터 마력이 봤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아마 180마력인가 그렇대요. 꽤 네. 높았던 걸로 네네. 기억하는데 네. 전혀 지금 전기만으로 지금 움직일 때 어느 분이 타셔도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잘 나갑니다. 토크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모터만으로 가속을 할 때도 시원시원하게 아주 편하게 발컨 안 하고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지금 배터리가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50km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풀로 차면 대략 100km 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서울에서만 그냥 출퇴근하거나 근거리까지는 그냥 전기 모터만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스티어링이랑 시야는 좀 어떠세요? 시야는 네. X6랑 거의 비슷하고요. 사실 BMW SUV들은 정말 장점이 이 시야는 나무랄 곳이 없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면에 이 리어 뷰가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네. 쿠페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제가 룸미러를 볼 때는 X6 같다 라는 느낌 확 들고요. 그리고 핸들링은 꽤 무겁습니다. 일반 X5, 6, 7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핸들 잡고 돌려보면 네. M 차량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를 그 번외 얘기지만 G드래곤이 좀 좋아할만 하나요? 제가 네. G드래곤님의 생활을 네네. 감히 느껴보지 못해서 그분께서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좀 멋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G드래곤은 저는 그래요. 이게 뭐 네. 듣는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제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거든요. 음. 왜냐면 아시아를 넘어서 네. 인기가 너무 많은 분이잖아요. 네. 진짜로 뭐 의류라던가 지금 이제 뭐 음악 산업뿐만 아니고 그냥 문화 전반적인 산업에서 정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네. 그런 분과 XM이라고 하면은 XM이 수혜를 더 입지 않나 또는 XM이랑 잘 어울린다. 네.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지금 모터가 너무 잘 나간다. 그리고 전기차 같지 않아요. 이질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일반 내연기관차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고 말 안 해주면은 뭐야 이거 전기 모드였어?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엄청 부드러운 내연기관차 같은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독자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타자마자 이 기본 셋업을 제가 M1으로 맞췄는데 저는 당연히 소프트로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요. 회생제동이 자연스러웠는데 맥스였고요. 댐퍼가 너무 단단해서 2열은 패밀리카로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포츠 플러스였고요. 네. 스티어링이 묵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포츠였습니다. 네. 제가 느낀 게 틀리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모드 컴포트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모드 컴포트로 바꿨고요. 다시 한번 주행을 전기 모드로 달려보겠습니다. 댐퍼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처음에 세팅을 전 당연히 컴포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 기자님 제가 다행입니다. 네. 왜냐면 저도 아까 전에 사실 제가 이제 되게 단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패밀리카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단호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냥 댐퍼가 좀 단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컴포트에서 이 정도의 단단함이면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 났을 때 얼마나 단단하다는 이야기인가. 네. 이건 패밀리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컴포트로 났는데 네. 차가 달라졌네요, 지금 승차가. 편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핸들이 가볍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회생제동을 미니멈, 맥시멈 두 개 있는데 미니멈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댐퍼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에서 컴포트로 놨고 스티어링과 브레이크의 반응 모두 컴포트로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달려봤는데 굉장히 편안합니다. 네, 분명히 지금 댐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럼 달려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댐퍼를 와우. 지금 일단 회전 반경 굉장히 짧고요. 댐퍼를 컴포트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코너 할 때 롤은 확실히 적습니다. 특히 X7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예, X7하고는 비교 불가고요. X5 제가 신형 X5M을 못 타봤어요. 그래서 그 차량이 어느 정도의 롤 컨트롤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XM은 다릅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미니멈으로 놓으니까 약간 에코 모드 같습니다. 계속 미끄러져요. 저는 오히려 맥스로 해놓은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회생제동은 맥스로 해놔도 심하지 않습니다. 맥스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엔진 브레이크가 개입을 하는 정도고요. 미니멈으로 해놓으면 그냥 계속 굴러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을 때 전비라고 해야 되겠죠? 전비 주행을 하고 싶으시면은 회생제동을 미니멈으로 놓으시면 되고요. 일반 주행에선 저는 오히려 맥시멈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어링 컴포트라고 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전기 모드로 저희가 주행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엔진. 네.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S63 엔진, 8기통 엔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S68로 변했지만
뭐 질감이 좀 달라졌을지 아니면은 그대로일지 지금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세팅이 M1, M2가 세팅이 다 똑같네요. 네, 지금 엔진을 깨우고 지금 이 사운드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엔진을 키자마자 잠시만요. 다시 해볼까요? 들으시나요? 들려요. 네. 네. 자, 저희 창문 살짝만 열겠습니다. 네. 지금 배기음 어떠셨어요? 약간 네네. 조금 저는 약간 인위적인 배기음이라고 조금 느껴졌거든요. 네네네. 엔진의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네. 역시 확실히 그 S68, S63에 비슷하니까 네. 엔진 필링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네. 배기음은 약간 좀 인위적인 느낌?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미션이 네. 원래 이제 F10, M5, 네. F80, M3까지는 이제 게트락의 MT-CT를 썼었잖아요. 네. 그 차량들의 체결 느낌은 정말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네. 그런데 이제 G90, M3, G80이라고 해야죠. 네. 그리고 F90, M5 가면서 다 이제 ZF 미션으로 바뀌었잖아요. 일반 미션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XM도 네. DCT가 아니고 그냥 그 자동 8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약간 인위적인 그 변속 충격을 줬어요. 아까 느끼셨나요? 느꼈어요. 예, 변속할 때마다 네. 제가 엄청 고 RPM은 아니었는데 네. 변속할 때마다 굉장히 이제 미션 저기 충격을 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 인위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굉장히 체결감도 좋고 네. 이제 미션도 부드럽고 네. 그다음에 뭐 아주 정평이나 있는 미션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미션 변경할 때 변속할 때 충격을 안 줬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XM이 이제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보니까 M5보다도 M3보다도 확실히 더 변속 충격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F80, M3나 F10, M5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즉 게트락의 MDC 타시는 분들은 변속을 딱 하면요, 착 이런 느낌이 납니다. 아주 그냥 딱 체결돼서 땅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는 약간 베개로 치는 느낌.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사람을 팍 미는 게 아니고 네네. 베개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물렁 예, 충격이 있긴 있었어요. 네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네네. 그냥 딱빵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베개로 훅 밀어주고 자 배속됐어 나가 빵자 배속됐어 나가 이런 느낌이어서 네네. 아 굳이 이 정도 느낌이면은 안 넣어줬어도 될 것 같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뭐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왜냐면 차량이 되게 많이 흔들렸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누가 옆에서 약간 민 느낌. 저는 솔직히 좀 네.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아쉽고 네. 그다음에 배기음은 뭐 그냥 무난무난하고 아. 네. 다만 엔진의 필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엔진의 필링은 나무랄 데가 없네요. 이 배기음이라는 건 뭐 크고 작고를 떠나가지고 약간 인위적이라는 느낌이 이제 강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좀 저희가 보통 팝콘 같은 경우에 네. 특히 그 제가 벨로스엔을 예를 들면은 네. 벨로스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벨로스엔을 이제 팝콘을 튀기면은 네. 굉장히 일정하게 딱 나옵니다. 따다당, 따다당, 따다당. 왜냐면은 그게 이제 이슈로 만든 그런 좀 팝콘이기 때문에 네. 그 일정하게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자연스럽게 팝콘 나는 차량들, 특히 AMG라던가 AMG 엔진을 쓰는 에스턴 마틴이라던가 들어보면 와 이게 막 팝콘이 막 우다랑탕탕 우다랑탕탕 막 이렇게 되게 불규칙적으로 네. 엄청 막 호랑이 포유하듯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XM의 배기음의 느낌은 벨로스엔의 느낌인 거예요. 예, 소리는 나름 우렁차긴 한데 이게 약간 좀 인위적이다. 뭔가 좀 그렇게 AMG의 8기통처럼 그렇게 호랑이 포효하듯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막 울림이 아니고 네. 아 그냥 이 RPM에서 이렇게 변속하면 이런 느낌 나는구나. 이 정도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기자님 어떠셨어요? 저도 뭐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했어요? 네. 아 BMW가 네. 점점 배기음이 좀 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점점 신형 차량들이 나올수록 네. 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예, BMW 빠돌이로서 네. 예전에 그 야수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예. 왜냐면 네. 원래 BMW 차량들은 좀 팝콘을 튀기는 탕탕탕 이런 느낌보다는 원래 뭐 이제 좀 엔진의 필링과 좀 더 순수한 이 배기음을 잘 살리는 차량이 전 좀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물론 또 AMG는 또 이제 굉장히 포유하는 게 맛이었고요. 네. 그런데 BMW가 저는 이제 점점 이도저도 아닌 팝콘을 튀길 거면 그냥 제대로 튀기고 아니면 포효할 거면 뭔가 좀 울림을 할 거면 제대로 울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아서 이거는 최근에 나오는 BMW M 차량들의 모두 공통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S68로 변경된 네. 이 8기통 엔진도 질감은 아주 좋다. 예, 아주 좋습니다. 기존에 그 G80 M3 타셨을 때부터 예.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M 퍼포먼스 차량과 네. M 차량을 좀 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우리 차주님께서 이제 그 과거에 타셨던 차들을 생각했을 때 그 예, 예. 기준으로 보면 요즘 많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느껴지나 봐요. 왜냐면 네네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행 M5잖아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탔던 M이 현행 M5인데 네. 그때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 M5는 처음부터 극한까지 몰아치는 그런 운전 재미라던가 네. 하드코어라기보다는 평상시에는 일상적인 아빠의 모습에 아빠 세단으로 달리다가 네. 이제 뭐 가족들 없을 때는 서킷도 가고 실제로 제가 그 차로 트랙도 많이 갔거든요. 약간 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약간 좀 GT카스러운 느낌이었기 때문에 편안해도 불만이 없었어요. 왜? 얘는 원래 이 느낌이야. 좀 편안하면서도 GT카스럽고 네. 600마력이 넘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네. 초고속으로 가도 불안함이 없는 얘는 원래 이런 느낌이야. M5가 원래 그런 영역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는 M3라던가 아니면은 이 M 전용 디비전이라고 얘네가 자랑을 하는 네. XM은 차라리 아예 좀 더 하드코어로 아. 갔어도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아주 하드코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이렇게 막 안락하고 컴포트한 럭셔리도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모든 것은 또 금액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이 정가가 2억 정도로 나오고 네. 할인을 한 1,500 정도 받아서 네. 1억 8,500 정도에다가 또 이제 재구매 할인도 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8천 초반쯤이었으면은 네. 진짜 인기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느낌. 네. 예, 그런데 네.
물론 지금 당연히 뭐 초기니까 할 일이 없겠죠. 네. 예, 근데 2억 2천 넘어가는 2억 2천, 2억 3천 금액은 솔직히 좀 비싸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 나오는 BMW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왜냐면 BMW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할인을 많이 한다 이런 이미지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이거는 BMW가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정가를 조금 낮춰주고 할인을 조금씩 해주는 게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 차를 이제 어떤 분들한테 가장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체적인 어떤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네. XM 발표할 때 네. 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지드래곤님이 옆에 계신 거 보고 네.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은 내가 30 초반 정도? 뭐 20 후반도 괜찮고요. 내가 뭐 이제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이거나 이랬을 때 경제적인 여유만 있다면 사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 사실 모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 금전적인 이 금액 비용과 떨어뜨릴 수가 없잖아요. 예, 솔직히 이거 1억 초반이다. 아유 미쳤죠. 저 1억 초반이었으면 바로 샀을 때 한 대 더 샀습니다. 그냥 X7 두고 그 와이프 타라고 하고. 근데 1억 초반과 2억 2천 3천은 전 좀 갭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1억 초반에 나올 수도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젊은 분들 또는 아주 아이가 다 커가지고 40대 후반 또는 50대가 넘어가신 분들 왜냐면은 자녀분들이 사실 뭐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랑 잘 안 놉니다. 네. 아이들이 뒷좌석에 탈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뒷좌석에 이 정도는 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젊거나 또는 이제 5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 이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린. 예, 아이가 아직 어린데 매주마다 여행을 가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전에 기자님 제가 지금 세게 밟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엔진 개입하고 했을 때 승차감이나 전반적인 느낌 어떠셨어요? 좀 그 튄다는 느낌, 단단하던 느낌, 승차감 자체가. 그렇죠. 네네네. 예, 얘가 분명한 거는 아주 강한 충격 같은 경우는 잘 걸러주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다 보니까 잔 느낌들도 은근히 들어오고 또 파워가 너무 세요. 650마력 정도 되다 보니까 650마력이 되는데 이 안에 타는 사람이 그걸 못 느낀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예, 그렇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말마다 여기저기 멀리 놀러 다니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372km 연료가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연비가 조금 안 좋고 또 뒷자리에 이제 타기 좀 힘들고 딱 제 나이 또래죠. 우리 기자님과 저희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갖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